자, 온봄의 오늘의 뉴스 좀 뉴스부터 알려드리죠. 부산 YMCA 온봄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명지 국회 도서관 앞 중금속 관련 소식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앞에 대규모 오염물질이 방치돼 있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예, 명지 국회 부산 도서관은 강서 지역만 아니라 이제 서부상권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지금 뜨고 있는 그런 공간이죠. 네네. 근데 이곳 바로 인근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토가 7년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돼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오염토의 양이 100만 세제곱미터로 나타났는데요. 이 세제곱미터가 한 1,000리터에 해당되니까 엄청난 양의 이제 그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이제 매장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치로 보면 국회 부산 도서관 바로 맞은편 30m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오염도 아래쪽에 토양도 뭐 방수막으로 덮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좀 노출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저렇게 놔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바로 옆으로는 또 선악동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런 위치적인 데다가 이런 기준치를 넘은 오염토를 7년째 방치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7년간 방치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앞으로 최소 내후년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기준치 초과도 법적 기준치의 최대 2.85배를 초과했다고요? 예, 이곳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이제 그 LH거든요. 토지 이제 주택공사죠. 근데 LH 부산 울산 본부가 밝힌 기준치 초과가 최대 2.85배입니다. 토양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나베 최고 오염 농도가 이 킬로그램당 2,000mg. 법적 기준이 약 700mg이니까 여기 2.85배 정도를 높게 기록을 했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도 최고 킬로그램당 5,500mg.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 2,000mg이니까 여기도 2.75배 정도를 초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석유계 총탄화수소도 최고 오염 농도가 1,215kg당 mg을 기록을 해서 공장이나 철도, 주차장처럼 사람이 아예 접근하기 좀 힘든 데는 이제 기준치에 좀 미달됩니다만 주거지나 학교 또 하천용지의 법적 기준이 500에서 800kg당 mg에는 훨씬 웃도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납과아연은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인체에 쌓이게 되면 뇌라든지 신경계에 이제 영구적 손상 우려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고, 또 유료 오염 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발암 물질, 1군 발암 물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엄격한 관리 정화, 이건 너무 필수적인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막 갖다 버렸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 근데 시민들이 어쨌든 이용하는 공간 앞에 이렇게 30m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예전에 이제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된 원인이 크다고요? 예, 이게 1980년도 때 80년대에 이제 부산시가 이 일대를 부산시 폐기물 매립지로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매립 폐기물을 어쨌든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토양 조사를 해보니까 중금속 오염 등으로 원래는 이제 이걸 파가지고 명지 2단계 개발에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토양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준치를 넘는 이런 중금속들이 이제 있다. 발견되니까 계획도 중지가 됐고 외부 반출 대상으로 현재는 분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LH에서는 2026년까지 해당 오염토를 단계별로 처리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체 100만 세제곱미터 중에 60%는 폐기물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반출할 계획이고 또 오염도가 좀 심한 40%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다른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서 매립 처리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수 천막 또 뭐 배수로 이런 걸 통해서 오염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수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주민들의 피해나 영향은 없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다든지 또 이게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지금 밝힌 적이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심각한 거죠. LH 입장에서야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부산시민공원의 토양 오염 상황도 그렇고 특히나 이래 아이들과 함께 찾는 도서관 인근에 지금처럼 오래 방치하는 것은 확실히 불안함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뭐 우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국회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 2022년도에 개관한 다음에 지금까지 67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 굉장히 이제 뭐 인기 있는 공간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요. 이곳의 관리권을 이제 이양받게 될 강서구에서도
이 오염토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는데 좀 심각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LH는 언제부터 이곳에 오염 물질이 있었는지 아마 자기들은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알고 이제 이걸 분리해서 지금 현재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기 가족들이 만약에 여기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 가라고 할까?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또 만일 이게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사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뭐 누가 이렇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처리 계획만 가지고 또 그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부산시나 강서구가 여기에 대한 그 LH의 처리나 관리 계획을 그냥 2년 뒤에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걸 그냥 믿고 있기에는 좀 불안감이 커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실제 시민공원 오염토 문제도 여전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세세하게 자세한 내용도 좀 알리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리 계획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어쨌든 이전을 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획이 없다면 모를까 본인들이 네네. 잘 관리한다면 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네네네. 예, 그뿐입니다. 그게 소통이고요. 네. 예. 예, 두 번째 소식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K-패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예, 예. K-패스는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고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지출 금액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카드 시스템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해당되는 대중교통 수단을 보게 되면 시내와 마을버스 그리고 지하철, 광역버스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은 사용액의 20%, 청년층은 30%,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3%까지를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예. 일단 카드는 뭐 국내 주요 카드사 한 10곳 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발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KPS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카드 발급과 함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뜰 교통카드 회원으로 전환을 하거나 네네. KPS의 신규 회원 가입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시민들한테는 유리한데 예, 부산의 경우는 지금 동백 패스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월 45,000원 초과하면 최대 4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겠죠. 예. 이게 동백패스와 K패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동백패스는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예. 이제 환급받는다. 그것도 네, 이제 네. 지역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동백전으로 이제 환급받는다는 거고, 또 K패스는 대신 월 15회쯤 일정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 비율에 따라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이제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K패스에도 뭐 월 이용 횟수의 제한도 있습니다. 60회까지만 인정한다. 네. 동백패스도 월 9만 원 이용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백패스의 경우 월 4만 5천 원을 이용하려고 하면요. 횟수로 이걸 환산해 보면 한 30회 정도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네. KPS에 비해서는 배 정도를 일단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난 4만 5천 이용 안 하니까 에이 동백패스 안 할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KPS를 선택해 보시면 어쩌면 좀 그 유리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좀 유리한 예, 부분이 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동백패스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K패스도 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두 장을 들고 다녀야 돼서 네, 이게 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시스템상의 이유로 당장은 연계가 어렵다. 계속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유리한 이제 유사한 게 있죠. 더 K 경기 패스나 인천 아이패스 같은 경우에 이게 시스템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연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부산은 좀 아쉬운 거죠. 이제 구조가 다른 동백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오래 전부터 이 국토부 K패스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국토부랑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했는데 구조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실제 이게 연계 서비스로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좀 수개월 정도가 더 걸릴 걸로 이렇게 네네. 봐진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두 장을 들고 다니는 건 불편하잖아요. 예, 예. 또 어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또 집중 효과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부산에 있는 시민들 경우에는 일단 어느 게 더 나에게 유리한가를 일단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도시철도가 곧 이제 요금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650원이 또씩 올라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환급 인원이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 50억대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백패스의 이용률이 저하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중요한 건 시민 입장에서는 K패스든 동백패스든 뭐 누가 줄고 아니고가 필요 없잖아요. 내한테 더 유리한 거를 이용하면 되고 또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용률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는 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뭐 좋은 시그널은 있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기왕이면 더 국토부와 논의를 좀 서둘러서 시민들이 요것도 혜택도 보고 저것도 혜택 보고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부산시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패스 동백전 이 동백패스에 실으면 진짜 이 동백전 가입자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9만 원 너끈히 쓰거든요. 왜냐면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장 갈 때 또 아침에 출퇴근 야구장 갈 때. 근데 9만 원이 넘어갈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 K패스로 그럴 때는 K패스로 알뜰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지방 보조금 관리 감독 부실 소식인데 부산시가 지난해 약 10억 원을 투입한 행사에서 예산 관리 부실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3일 부산시의 임시회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해 11월에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이라고 하는 행사를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이제 시행을 한 민간 사업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던 행사인데요. 일단 행사 운영 또 예산 집행 정산 과정에서 부산시의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대해서 블록체인 도시 부산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이틀간의 행사였다고 하는데 행사비는 보니까 부산 시비로 한 3억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외부 기업으로부터 3억 3천만 원 정도 기부를 받고요. 또 참가비 명목으로 예산도 일부 이제 확보를 한 걸로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행사를 주최한 민간 기업이 당초에 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기 부담금을 7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내놨던 거죠. 근데 정작 1억 3천만 원 정도만 확보를 했고 또 이게 지방 보조금의 집행 기준을 보게 되면 원래는 자기 부담금을 먼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대로 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 이제 좀 과정에서는 더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보아지는데 초청 연사가 바뀐 건 물론이고 또 항공료 실비 지급 규정을 옮기고 2,500만 원을 항공료로 이렇게 지급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대담만 한 연사에게 강의비로 2,600만 원을 지급했다든지 하루 숙박비를 뭐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든지 이게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운 집행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부산시가 뭐 어쨌든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지적받게 된 겁니다. 아니 쓰면서도 이러면 안 될 텐데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조금 사용이라는 게 용역비와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투명성이나 집행이 잘 관리돼야 되는 게 진짜 기본인데 부산시도 입장이 있겠죠? 일단 뭐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부산시 담당관은 사과를 했고요. 이제 보조금 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뒤에 확인과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난해에만 216건의 지방보조 사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이제 각종 민간단체나 기업 등의 행사 지원금으로 활용된 건데요. 근데 이번처럼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 강의료로 또 이제 항공료 이런 걸로 지급됐다는 건 전 대단히 이례적으로 봐지고 기준이 다 있거든요. 강의비 지급하는 기준들이. 그래서 근데 저 정도 금액들이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집행된다면 당연히 저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에서 나갈 경우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절차 없이 변경되었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그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봐지고요. 물론 너무 타이트한 관리로 사업이 위축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게 관리되는 건 이 시민 세금이니까 더 심각한 게 당연한 거고 소위 지원 사업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 필요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좀 건전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또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피해도 가는 거니까 시가 이번에 사전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시민 세금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